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소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소녀상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죠. 소녀상은 전쟁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상징하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권력과 전쟁에 낳은 구조적인 범죄를 기억하는 것이죠. 사과와 책임 요구의 지속성을 위해 소녀상을 곳곳에 세웠고 세계적으로 이를 퍼뜨렸죠. 한마디로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인데요. 역사에서 지워지는 것에 대한 저항이라고도 할까요? 그런데 이 범죄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우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예 위안부, 성노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집요하게 역사를 왜곡하며 싸우는 사람들인데요. 급기야 이 문제가 사법적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시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위안부 문제의 상징적 인물이죠. 윤미향 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토마토는 처음이신가요? 토마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토마토는 네. 처음이시죠. 여기 오늘 제가 처음으로 모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바로 질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먼저 이 영상을 지금 최근에 있는 영상 하나를 좀 보고 네.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라는 것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그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말하는데,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영업 허가 얻어서 돈 번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피해자야? 위안부 피해자 없다는 말씀이시죠? 없어요, 없어. 위안부 피해자 없어.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는 없다를 네.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피해자들에 대해 모욕한 혐의로 사실 이제 최근에 경찰 수사를 시작하니까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근데 사실 요즘 보니까 이 네. 소녀상에 대한 모독하거나 모욕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은 좀 뭡니까? 지금 잠깐 화면에 나왔듯이 예. 위안부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매춘부는 있다라는 거죠. 매춘부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조금 새겨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이들이 위안부는 없다라고 했던 말은 그동안 일본 우익들 네. 그리고 한국에서 그 일부 극우들이 주장해왔던 강제성이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데요. 사실은 아베 정권 때 예. 강제성에 대해서 굉장히 협의적인 인식을 국민들에게 유포했던 적이 있어요. 예. 강제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을 경우에 강제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물리적으로 납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폭력이 동원되어서 끌고 간 이런 사례만 강제성에 국한시켜서 그런 방식의 강제로 끌려간 여성들이 없다. 따라서 위안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이 사실도 틀렸다. 예.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게 물리적으로 끌려간 여성들도 많았다. 또 한편으로는 강제라 함은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네. 끌려간 경우도 예. 강제에 해당됩니다. 예. 무엇보다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의 제도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정책으로. 군 문서에 의해서 또 모집될 때도 군 문서에 의해서 모집되었고, 이동할 때도 도항증이라든가, 사실은 조선에서 중국으로 일본으로 저기 태평양 섬으로 끌려갈 때 본인들이 스스로 자의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전시에. 예. 그건 도항증을 일본 군부에서 발행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철저하게 군부가 통제하고 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여성들을 전쟁터에 동원했고 강제 동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안소에서 이 여성들의 삶도 철저하게 일본 군이 관리하고 통제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 한번 그 얘기를 이제 자세히 네네.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그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일단 먼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소녀상도 철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들이 전체가 이제 매춘 여성들이다. 네. 그래서 피해자 없다. 네. 그러니
그 피해자라고 해서 벌어지고 있는 소녀상도 피해자를 기리는 건데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상에 대해서 계속 좀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모욕을 주는 행동들을 이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끔찍한 모욕을 주는 행동을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네, 그런데 있잖아요. 네, 그들이 펼쳤던 이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세계적으로도 많이들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네, 결국 소녀상을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녀상은 그냥 일반 상징물로 안 보는 거지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소녀상은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듯이 예. 일본 정부가 일본 군이 예. 저지른 전쟁 범죄의 핵심을 소녀상에 담겨져 핵심을 담고 있거든요.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특히 소녀상이라고 부르는 자체도 예. 어린 어린 아이들에 대한 네. 안 그래도 10대 앱스타인 어린 때문에. 예. 아이들을 그렇게 강제로 전쟁터에 동원해서 예. 일본 군의 성노예로 만들었다, 예. 이용했다. 예.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기도 하고 예. 또 사실은 역사 문서에 기록된 것을 해석하면 그대로 또 해석되기도 하고요. 피해자들의 예. 증언도 그렇고요. 그렇죠. 국제기구의 문서에도 그렇게 그렇게 기록이 나와 되어 있다, 있고요.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부정하는 사람들은 딱 음. 하나입니다. 바로 일본 우익, 일본 우익들이요. 극우. 극우들. 여전히 일제 식민지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인 줄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일본의 그 극우들 또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전쟁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았다라고 함으로써 국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한 뉴라이트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 교육감이 공공기관 소녀상 모욕 행위에 대해서 이제 경찰 고발도 하고 막 이 시위도 하고 하시던데 이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 그런 요번에 김병헌 씨 아까 소리 지르고 네. 하던 그분이 이제 막 이렇게 이 경찰 조사 받은 다음 날 다시 또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했는데 네. 막 이재명 대통령을 고소하겠다 네. 하고 적반하장이죠.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전 연세대 교수 그 류석춘 교수도 네. 나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 교수였던 이영훈 교수도 나오고. 또 나왔고. 네. 다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만약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라고 하는 우익들이 다 나온 네. 대표적인 인물들이 네. 나온 건데 그들의 주장과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우익의 주장이 너무나도 일치한다 그랬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위안부 문제인데 극우 단체나 뉴라이트들이 왜 최근 와서 이렇게 갑자기 나서는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은 네. 그들의 그 어떤 식민사관 또 역사 부정, 역사 수정주의 그것을 더 유포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집중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보고요. 네. 무엇보다도 저는 여기에 결국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국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일본 우익의 그대로 주장을 한국 사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소녀상이라는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어떤 뜻을 평화를 향한 마음을 담은 소녀상에게 예. 그들이 그런 혐오 범죄를 들씌움으로 인해서 그동안 쭉 주장해왔던 일본 국가의 책임이 없다라고 했던 것을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 그게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네. 정말 흉악하잖아요. 예. 전 서울대 교수, 그러니까요. 전 연세대 교수. 예.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그 피해자들이 외쳤던 그 목소리를 담은 소녀상에게 공격을 모독을 하냐. 가하고 혐오 범죄를 뒤씌우면서 이런 일을 할까? 저는 음. 그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밖에 없다. 뭐죠? 네. 결국 그들의 세력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한국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쭉 한국의 시민사회 목소리가 높아왔어요. 그렇죠. 특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예. 1990년대 만들어져서 일본 정부의 그런 전쟁 범죄를 규탄하고 침묵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일깨워내서 예. 우리 사회 주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더 이상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다. 그렇죠. 피해자들은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이고 그분들은 당당하다. 죄가 없다. 오히려 죄가 누가 있느냐? 가해자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우리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로 점점 더 퍼져서 유엔의 무대에서도 심지어는 미국 의회에서도 위안부 결의가 채택되고 유럽연합 의회에서도 결의가 채택됐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예. 어디까지 왔느냐? 예.
미국이라는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사실은 한국과 일본이 예. 미국의 어떤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위해서는 예.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사이좋게 지내야 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예. 군사적으로도. 그런데 이 운동이 점점 국제화되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어려워진 게 보이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운동을 멈출 리도 없는 것이고. 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변하지 않으니까 네. 가해자가 변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가해자는 여전히 법적 책임이 없대요. 역사 부정해요. 예. 더군다나 그 시기에 아베는 강제 연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이런 현실이 예. 한미일 3국 간의 군사 동맹 체제를 강화시키고 또 미국의 전략대로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아주 잘 지내는 것을 근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되는 거죠. 것이 이렇게 위안부 문제나 이 과거사 문제가 자꾸 되니까 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타격을 한다라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뉴라이트라고 하는 분들이 이 사람들이 정신도 올바로 배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죠? 제정신이라면 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 우익들이 자기들의 과거를 부끄러워가지고 숨기려고 하는 건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겠는데 그들의 국가의 어떤 예, 수치를 감추기 부끄러우니까.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왜 한국의 뉴라이트들은 왜 그렇게 일본의 그럼 식민지 지배 자체가 정당했다고 보는 시각인가요? 그렇잖아요. 식민 사관이 그런 사관이 있는 거죠, 그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근대화 시켜줬다. 그렇죠. 일본 오히려 식민지가 한국의 예. 경제를 근대화 시켜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잘 살게 해준 것이 위안부 일본 때문에 피해자들도 돈을 주고 돈을 했다. 뺐다. 이런 인식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물 위에 올라서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고 예. 사실은 있었다 할지라도 밑에 수면 아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2015년 2015 한일 합의 이후에 예. 이 문제가 한미일 간의 어떤 그런 안보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좀 걸림돌이 되네, 걸리적거리네. 저 단체가 하는 운동들이 목소리가 이거 쉽지 않네. 그런데 일본은 변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이런 판단들이 이런 인식들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거 치우자. 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진행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분통이 터지는 것도 미국의 우익들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싸워요. 일본의 우익들도 일본의 이익과 그게 원래 우익이라는 그걸 위해서 데들이 싸워요. 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 좀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보통 그렇잖아요. 우익들이 그렇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나라 우리는 우익 배격하잖아요. 예, 그래서 안 된다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 우익은 예, 일본의 이익과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일본의 이익과 일본의 입장을 위해서 싸워요. 소위 말하는 저는- 옛날로 따지면 매국노라고 봐야 되겠네. 저는 여전히 우리는 그래서 해방되지 않았다고 해방되지 생각합니다. 않았다. 해방되지 않았고 예. 친일에 앞장서서 일제가 식민지 되는데 부역했던 자들이 다들의 후손들이군요. 지금은 한마디로. 똑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일제 강점기가 이어지고 있는 듯한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 사람들이다. 여기에 저는 자본이 결합된 것이다라고 네, 봅니다. 자본이 밥이 되기 때문에. 밥이 되겠다. 돈이 되기 그런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소녀상에 대해서 하는 모욕 혐의를 보면 막 이렇게 검은 봉지 네. 씌우고 막 그러잖아요, 얼굴에다가. 네. 근데 왜 이렇게 섬뜩한 방식으로 자극적으로 그러는 걸까요? 그게 이제 저희가 2010년도에 10년도 중반에 이게 그 한국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예. 드렸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시에 네. 그 공공 도서관 앞에 소녀상이 세워져 있어요. 예. 근데 그 소녀상이 세워졌을 때 그 글렌데일시 의회 결의를 통해서 세워졌는데 네. 그때 한 일본 우익 단체인데 미국 시민이에요. 미국 시민인데 일본 우익 단체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것도 저는 저막 씌운다.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저러죠. 그게 아우. 미국에서도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저거는 심하죠. 예.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혐오, 혐오. 어떤 더럽다, 예. 혹은 부끄럽다, 예. 수치스럽다 하고 하는 편견들이 저기에 저런 행동 속에 처음에 시작될 때는 네.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저 김병헌 저 자들이 예. 한국에 있는 소녀상 전국을 돌면서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은 역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독, 명예훼손, 인권 침해. 예. 너희들은 그런 성매매를 한 매춘을 한
그런 불결한 여성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활동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 성매매 피해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도 저 인식은 너희들이 잘못이야. 성매수하는 남성들의 문제, 이런 문제는 저기에 어느 없죠. 인식에도 개입되지 예. 않아요. 남자들은 당당하고 그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지금 너희들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책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는 그 성매매에 대한 이제 더럽다라는 네. 것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네. 건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좀 노이즈 마케팅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이 그런 사람들이 거죠. 이렇게 한 네. 모습에 주목을 확 받았는데 네. 자기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예. 처음에 저 행동을 했을 때, 저들이 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노이즈 마케팅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약간 무시했나요? 네. 공격하지 말자. 무시를 무시하자. 했는데, 그랬는데 이게 점점 더 윤석열 정부를 살고 네. 사실 우리가 정권을 이 부정이야. 사람들도 유튜브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돈도 좀 버나요? 네, 그렇게 엄청 하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해도 고소를 당하고 벌금을 내도 받아도 이게 그걸 인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선정적인 것, 그러니까 저들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많고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제 감이 좀 오네요. 그러니까 그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깔려 있는 주류 의식과 맞서 싸우는 뭔가 좀 이렇게 용기 네. 있는 사람들.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런 그렇게 모습으로. 만드는 거죠. 저들 세계에서. 예. 그러니까 다수는 아니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 일부이지만 그 일부 뒤에 자본이 개입되면 일본의 광고가 혹은 일본 우익의 검은 돈이 네. 개입되면 예. 저들은 충분히 그걸로서 누릴 수 있는 그걸로 거죠. 누리고. 네. 정말 저는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참 더럽다. 네, 그 시스템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아까 소수자는 약자는 피해자는 저런 취급을 당해도 싸다라고 아까 하는 처음 것이고요. 시작할 때 김병헌 씨 그분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 안 해야 되겠다. 네, 저자들. 저자들. 네. 뭐 나쁜 새끼라고 하긴 좀 그렇죠. 네, 방송이라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또 그러면- 하나는 예. 지금 이제 성평등위원회에서 네. 법안 소위에서 통과를 했는데요. 네. 저는 이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안은 22대 출발할 때도 발의돼 있었고요. 있었고. 21대 때도 발의돼 있었어요. 네. 근데 왜 다수 의원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가만히 있었던가? 또 진보 야당들도 가만히 있었던가? 국민의힘은 반대한다 치더라도 대통령께서 몸소 나서서 싸우기 시작하니까 왜 이제서야 법을 하는가? 그동안에 피해자들이 모독을 당하고 인권 침해를 당할 때 국회는 뭘 하고 있었나? 그러게요.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그들의 주장을 이제 조목조목 아까 네. 처음에 막 시작하실 때 몇 번 하셔서 네, 제가 네. 근데 이제 좀 깊이 한번 좀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좀 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소녀상은 사실 단순한 동상이 아닌데,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운동과 또 옛날에 이제 정신대라고 해서 정대협이라고 불렀을 네, 때 그랬습니다. 정확한 플레임이 당시 정신대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네, 협의회였는데, 그래서 정대협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정대협 하면은 이제 윤미향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정의연으로까지 왔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평화를 향한 시민운동으로서 아주 그런 모든 내용이 담긴 게 사실 소녀상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걸 부정한다. 이 소리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시민운동에 대한 공격으로 좀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 정의연이 사기 집단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김병헌 씨가 하고 있는 이자가 하고 있는 말 중에 위안부도 사기다. 사기다. 그 그렇죠. 사기를 위안부가 아닌데 위안부로 뭘 하고 만든 있다. 정의연은 사기다. 사기 집단이다. 그러니까 뭐 이 위안부라는 개념, 그러니까 피해자는 네. 개념이 없다. 이 사람들 다 매춘 네. 여성이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전체가 사기다 이렇게 네. 논리가 되는 따라서 건데. 소녀상도 철거돼야 된다. 철거돼야 된다. 네. 그럼 이 정의 운동을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은 그동안 운동해왔던 시민사회가 쌓아왔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성노예 제도다. 이건 국가가 법적 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라고 쭉 지난 30년 동안 만들어왔던 성과들 이것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첫 번째 저들의 시도가 네. 그 뜻이 담겨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라고 시민운동에 생각해요. 대한 공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민운동을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평화운동, 진보운동, 또 뭐라고 할까요? 인권운동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봐도 네, 저는 되는 것이죠. 그렇게 충분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들의 그 주장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금부터 이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네. 사실은 그동안은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으로 네. 안 키워주려 했는데 이미 이제 불거졌으니 오늘은 한번 이제 하나씩 분석해 보죠. 첫째, 강제성. 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강제성은 없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강제 연행을 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돈 벌려고 나온 사람들이다. 근데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 무슨 증거가 없나?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아니요,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물론 네, 뭐 강제성을 네. 너무 물리력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네.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예,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 사람들은 부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피해자들이 내가 강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증언 자체도 부정하고 그거 있어요. 첫째 이제 네. 강제성의 가장 큰 증거로는 첫째가 피해자의 증언이 있다.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일본 군 문서가 있습니다. 일본군에서 강제로 끌고 갔다는 문서가 있다. 네. 예를 들면 예. 1938년도에 일본 군부 대신 네. 이 위임을 하고 그 밑에 차관이 결재를 하고 예. 쭉 군 수뇌부가 결재를 한 일본군 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군대에서 군 아주 문서가. 군 위안소를 만들어 놓고 네네. 모집을 했구만요. 그게 1938년도에 예. 전국으로 하달된 문서인데요. 그 문서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각 지역에서 각 전국에서 위안부를 모집할 때 강제로 또 혹은 인심 이렇게 뭐 인신매매? 속여서 예, 예. 이렇게 여성들을 모집을 해서 민심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아, 따라서 지금부터 여성들을 모집할 때는 예. 군이 관여하고 군이 직접 관여하고 군이 관여해서 모집을 하라. 그리고 그 지방에 모집을 할 때 그 지방의 파견군이 이를 통제하라. 어이구. 라고 명령을 내려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그 공문을 그러니까 발송하게 된 계기가 배경이 이미 군부는 파악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여성들을 모집할 때 마구잡이로 여성들을 모집해서 네.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논란이 걸 되니 파악하고 있어요. 예, 파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집을 할 때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집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다음에 또 문서가 있는 게요. 예. 위안소를 이렇게 짓잖아요. 예. 위안소를 이렇게 사이즈를 그 주로 중국 지역에 처음에 일본군이 예, 예, 전쟁을 들어가서, 시작을 예. 할 때 설계를 도면이 도면을 아, 그렸고 예. 일본 육군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위안소를 건립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라. 네. 라고 지시를 합니다. 실제로 교육을 시켜요. 예.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각 위안소의 벽면마다 예. 위안소 규정을 붙여요. 아이고. 일본군 병참사령부가 붙입니다. 군대에서 군인 한 명당 30분을 넘지 말아라든가 어. 뭐 어떻게 해야 돼? 방해, 콘돔을 사용- 착용해야 된다라든가. 콘돔 네. 사용법에 대해서 네. 군대가 직접 그렇죠. 그 병참사령부가 음. 관리를 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여성들을 모집할 때도 예. 또 이동할 때도 도항증을 발급을 해요. 그렇죠. 이 배를 타고 건너려고 하면 군대에서 일종의 그걸 비자 같은 거예요. 안 지금으로 해주면 치면. 올 수가 네, 없죠. 여자들 올 수가 혼자 없죠. 못 오는 거죠. 네, 그걸 군부가 발급을 해요. 나중에는 군부가 일일이 발급하려니까 힘드니까 군부성에서 우리로 치면 국방부죠. 국방부에서 경찰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여성들이 어디로 도항을 할 때는 경찰에서 이것을 발급해 달라라고 하는. 근데 모집을 문서들. 할 때 네. 뭐 어떻게 하고 모집을 해요? 그러면 위안소 한다고 또 데려오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각 면 이렇게 지역마다 할당량을 예, 할당을 주고. 할당량을 준다라는 문서도 있어요. 이야, 할당을 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냐 채워내려고 할 건데. 채워내야 되죠. 근데 채워낼 때 뭐라고 하면서 모집을 해요? 뭐 공장에 간다라고 공장 모집하기도 간다. 하고 사기죠, 사기. 네, 취업 그렇죠. 사기. 네, 그렇죠. 일종의 취업 그래서 사기. 대부분의 여성들이 취업 사기로 끌려가고요. 취업 사기로 가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김복동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집에는 아들이 아무도 없으니 다 여자 형제밖에 없었거든요. 돈 벌러 갔구만요. 아들이 아무도 없으니 딸이라도 이 음. 전쟁에 기여하게 된다. 어떻게? 군복 만드는 공장에 일손이 부족하니 복동이를 그 공장에 보내야 된다. 예.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집에 배급되는 쌀을 끊겠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해외로 보내겠다. 라고 협박하는 그런 거예요. 자료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강제. 그러니까 그것이 강제죠. 강제성이죠. 다 협박에 의해서 협박과 사기. 그죠? 그렇죠. 예, 김복동이 협박. 그래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자원해서 간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강제성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인정했었잖아요. 그렇죠. 고노다마. 고노다마라고 예. 있습니다. 네, 군의 시설 그리고 운영 등에 있어서 군이 관여했다. 관여했다. 단지 그때 법적인 책임을 부정했어요. 그렇죠. 도의적 책임. 고노가 당시 이제 관방상이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관방장관이었습니다. 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까지 하고 다만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불완전한 네, 담화였지만 도의적 책임,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 도의적으로 책임을 네, 지겠다. 그런 발언이 나왔고 사과와 반성은 표했는데 네. 근데 왜 그거조차도 인정을 안 합니까? 이 우익들은? 그걸 지금 아베 정권 와서 아베가 그것을 다시 뒤집었군요. 부정합니다. 네, 부정하면서 예. 강제로 연행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고 예. 발언을 했는데 예. 그것을 내각에서 결의로 채택을 해버려요. 아베 내각에서. 네. 그럼 아까 앞에서 쭉 얘기했던 그 강제성들은 다 뭡니까? 그거는 그 증거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사에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하고,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병사들도 증언을 했어요. 당시 그 여성들은 병사들이 거기 끌려와서 이런 일을 겪었다. 겪었다라고 다 증언도 자유도 있고. 없었다. 노예였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도 알고 있었어요. 강제로 이 여성들이 왔다라는 거를. 미국에서 당시에 이제 일본하고 싸울 때였으니까 네, 그 네. 점령지를 미군이 들어갔을 그렇죠. 때 위안소가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을 그 지역에서 남아 있던 살아 있었던 여성들 미군의 포로로 데리고 사진도 오죠. 있잖아요. 보면은 그 다 미군이 임신한 기록했죠. 여자도 한 분 네. 있었고 예, 그런 우리 걸 박영심 할머니. 예, 그걸 네. 찍었는데 네. 그분들의 증언을 모아놓고 보고서를 만든 게 미군 보고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당시에 메가더 사령관이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여성들, 네. 위안부 피해자들이 보고한 신문 보고서 그것만 따로 묶었어요. 위안부 포로 신문 보고서를 그 속에 보면 네. 어떻게 끌려왔고 여성들이 위안소에서 어떤 그런 인권 유린을 당했고 다 당연히. 있어요. 근데 자크를 채웠어요. 댓글 채웠군요. 그러면은 강제성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네. 뭐 입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고수익을 올린 매춘 여성들이었다라고 네. 이제 주장하단 말이에요. 나 그것도 천재 하나는 지금 약간 의아했던 건 있었어요. 뭐냐, 아까 김병헌 이제 그 작자가 네. 얘기할 때 보면 돈을 받고 했으니까 정당해, 그건 피해자 아니야, 뭐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던데 그 자체도 이제 아까 우리 네. 김명 의원님은 이 매춘 자체를 돈 주고 성을 매수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틀린 것이다. 네,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도 그리고 피해다. 또 본질은 이제 예. 그것도 틀린 것이고 네. 본질은 혹시 그 일본 우익들이 펴낸 위안부의 진실, 네. 징용공의 문제 예. 그런 책에 있는 그 사실들을 그대로 이자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읊조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엄연하게 있는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문서들은 부정하고 예, 좋습니다. 네. 그럼 일단 이제 매춘을 했느냐 안 했냐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쟁점을 한번 가보겠는데요. 이 문제 가장 극렬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버드의 램지어 교수라든지 일본의 그 이쿠이코, 네. 일본의 이쿠이코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이 매춘 여성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약을 맺고 이 일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2007년도에 더 팩츠라고 네. 하는 그 광고에 보면은 또 이 네. 그런 것들을 또 미국에서 광고를 했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 뭐 최정식, 류석춘 뭐 이런 또 교수들이 또 성매매 피해자들을 가리켜서 이제 매춘 여성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물론 이 다수는 아니지만 이들의 이런 주장들이 사실 이제 우리의 그 인권 단체나 또는 역사학자들과 학계와 아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막 주장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매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그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얘기한 그들의 같이 주장은 예. 전적으로 지금 일본 우익들이 주장하는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일본 병사들의 증언도 부정하는 예.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고노다마도 부정하는 또 뿐만 아니라 미군이 발표한 보고서도 부정하는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조사해서 그 조사에서 발표한 보고서조차도
쿠마라 수아미 보고서라든가 네. 유엔에서 임명했던 여성 문제 특별 보고관 등의 보고서도 부정하는 네. 오로지 이들의 주장은 일본 우익들이 주장해왔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이고 예. 역사 부정이다. 역사 역사 부정이다. 왜곡이고 예. 역사 부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매춘이냐 정말로 계약을 맺고 갔느냐 피해자들 어느 누구도 계약을 맺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아, 또 특히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의 여성들만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북에도 있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또 중국, 동티모르, 예. 중국, 대만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피해자들이 다 당했어요. 가당했죠. 네덜란드 여성들 중에 인도네시아에 있던 인도네시아 자바섬을 네덜란드가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점령한 곳에 있는 그렇죠. 여성들. 네, 예. 그런 거죠. 그 여성들도 피해자가 많아요. 그렇군요. 어느 누구도 계약을 하고 간 여성이 없고요. 일본 군부가 딱 점령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들을 예. 고립시켜서 위안소로 끌고 가둬놓고, 가서. 예. 네. 그 만약에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그 계약 관계다, 노무 관계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으면 나올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유가 전혀 없었죠. 갇혀서 네.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돈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고 돈도 구경한 그게 여성들도 없고요. 없고 이동의 자유도 없고 네. 거부할 자유도 없고 네. 하루에 많은 사람 남자들을 네. 받아내야 되고 그게 성노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네. 일본군 성노예 제도였다라고 제도였다.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을 갖다 계약에 의한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건 터무니없는 얘기다는 거죠. 그건 완전 예, 날조죠. 정말 날조죠, 날조고 그들의 그 역사 부정을 위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다. 죽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그 단체를 겨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나오네요. 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이제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함으로써 사실 이제 이게 불거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는 입법화 잘 안 되던 것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의원들이 많이 빨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표현과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것에 갖는 힘 역시는 정말 굉장히 시의적절히 지금 잘해 이재명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렇게 느끼고 있는 편성이 거고요. 굉장히 커져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아직 한일 간의 외교 관계에서 예. 뭐라 그럴까요?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우리 예. 피해자들과 그동안 함께 해왔던 우리들 입장에서는 왜 저런 입장을 표명하실까? 아무리 실용 외교가 중요하지만 예. 그래도 대통령의 그 정치 외교 행보를 보는 피해자들, 국민들의 심정도 헤아려줬으면 좋겠는데 예. 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소녀상이라든가 국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하고 왜곡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저 입장은 역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역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시구나. 그리고 변호사님도 하셨고 또 시민운동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우리 역사에 미치는 파장 네. 그리고 특히 저는 미래 세대들에게 미치는 파장 예. 이것까지도 염두에 두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그 말씀대로 좀 공기관이 경찰이라든가 이 공기관이 이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 채택되기 전에라도 충분히 지금 현재 법에서 충분히 할 처벌할 수 수 있는 있는데, 게 예, 있는데 있는데. 안 하고 있다. 그것을 저는 대통령께서 지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저 위안부 이 할머니들 이야기 나왔을 때 그 역사를 조금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처음으로 이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실명 공개한 역사적 김학순 사건이 할머니요. 김학순 할머니죠. 네, 그렇습니다. 1991년도 8월 14일. 14일. 네.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유는 그날을 지금 기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기리는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가 기리고 있어요. 세계사적으로 최초로 네, 그렇습니다. 공개한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물론 위안부 피해를 증언하거나 하신 분들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이 공식적으로. 네, 공식적으로 대중 앞에 서서 그렇게 내가 위안부 피해자였다. 전쟁이 라고 한 것이 45년도에 첫 번이었죠. 맞춰졌는데 자그마치 40 반세기가 지날 때까지 아무도 입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건 너무나도 그 피해자들이 그냥 고충이 입을 컸죠. 다물고 네. 그 고통스럽게 숨졌다라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성들이니까 아무래도 그것도 그렇고요. 사실은 아직도 좀 우리 사회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게 있는데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위안부 문제를 알게 됐어요. 그랬죠. 그런데 역사적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은 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도 피해를 입습니다라고 네. 고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용기 있는 목소리, 예. 행동 이걸 안 잊었으면 좋겠고요. 피해자들에게 모독을 가하고 있는 이들이 행하는 것은 결국은 지난 우리의 민주화 운동의 과정, 그 과정에 대한 모독이고 훼손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그렇게 고발할 수 있었던 배경도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면, 여성들의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면, 여성들의 인권 운동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서 이제 내가 목소리를 내도 되겠구나. 또 다른 피해자들도 김학순이 용기를 내니까 나도 저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도 되겠구나. 그게 막 필리핀으로 인도네시아로 일본으로 그래가지고, 심지어 예. 북한까지 퍼져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인권 침해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역사를 떠받치고 있는 우리 기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다라고 하는 좀 폭넓은 인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뒤로 가면서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요 얘기를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꼭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2015년도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한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얘기하지 네, 말자라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때 그 합의 내용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뭐 10억엔을 내고 일단 사죄와 반성을 표하고 네, 네, 표하고 네. 단 법적 책임은 없고 이제 하지 네. 않고 10억엔 줄 테니까 그 돈 갖고 한국에서 재단 만들어서 네. 피해자들 지원해 주는 걸로 땡 처리하자. 10억도 그냥 주면 정부에 주면 배상금처럼 해석될 요지가 있으니까 한국이 화해치유재단을 먼저 만들고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겠다. 출연금을 내겠다 일본에서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더 황당한 건 거기다가 다시는 이제 위안부 얘기 안 언급하지 하기로 마라. 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불가역적인 합의다. 네. 뭐 이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나요? 그 뒤에 다행히 우리 촛불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가지고. 박근혜 탄핵했잖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죠. 그래서 그 엎어버렸죠. 그리고 그걸 다 조사했어요. 예. 조사했더니 이건 피해자 중심주의를 위배했구나. 위배했구나. 그리고 이면 합의도 있었구나. 이면 합의 합의까지. 속에 소녀상 철거, 예. 또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쓰지 않는다. 않겠다라든가. 별걸 다 합의했군요. 네, 예. 만약에 정대협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면 한국 정부가 설득하겠다. 음. 이런 아주 국가와 국가 간에 있어서는 안 될 논의들까지 이면 합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죠. 예. 그런데 그 뒤에 그것까지 다 밝혀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건 해결책이 아니었다라고 하고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건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해서 외교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해치유재단 해산했어요. 화해치유된 해산했고 10억 원 돌려보내버렸고요. 아니요, 아직 안 돌려보내졌어요. 쥐고 있어요 아직도? 그걸 누가 문재인 쥐고 정부 있어요? 때 국가 예산에서 그게 한국 돈으로 104억 원이었어요. 예. 그거를 일반 예산에서 예산을 땄어요. 예. 할애해서 여성가족부 지금 성평등위원회죠. 쥐고 있어요. 양성평등 기금 안에 그걸 쥐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굴욕적이죠. 왜? 왜 빨리 안 돌려보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예산에서 만들어놨는데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 돌려주는 방법도 만약 일본 정부 받지 않으면 뭐 법적 공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걸 시도하지 않은 것. 그럼 현재로서는 그 돈은 아직 돌려주지 않은 상태지만 화해치유재단은 사라졌고 해산됐죠. 네. 당시에 그 2015년도 박근혜와 아베가 맺은 합의는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무효화됐고 그냥 정치적인 그럼 선언에 현재 계속 그냥 불과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애매한 상태로 그냥 가고 있네요 계속 지금. 네, 그런 거고 단 한국 정부도 그건 해결책이 아니었다.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라든가 고문방지위원회라든가 국제인권기구에서도 그건 해결이 아니었다. 계속 라고? 일본 정부는 이 문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한국 대법원에서 예.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는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판결을 내렸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그게 지금 이재명 정부로 넘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네. 윤미향 의원이 하실 일이 많네 앞으로도 네, 또.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또 해야 될 일이고. 네. 우리 충분히 이제 말씀을 잘 들었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소녀상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좀 이제 정확한 관점을 가지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유현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이 친구들이 모여는 한 게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오늘 방송에서 윤미향 의원님하고 한다니까 몇몇 사람이 그 윤미향 의원에서 여전히 아니 그렇게 돈을 착복한 사람하고도 방송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아주 그 무죄 받고 한 거 잘 모르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언성이 잠깐 제가 네. 좀 약간 제가 화가 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화가 나는데 본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서도 네.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윤미향에 대한 마녀 사장 이거 네. 저는 얘기해 정말 잔인하고 참 더러웠다 생각을 하는데요. 광폭이었습니다. 예, 최초 보도는 2020년 5월 7일 네.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 요지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의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서 착복하고 횡령했다라는 거 사용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범죄자다라는 네. 프레임을 씌운 건데요. 그 이후에 이제 중앙조선, 뭐 TV조선, 동아 뭐 채널A 할 것 없이 뭐 이 소위 말하는 조중동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동일한 프레임을 계속 돌리면서 이제 재생산을 했다. 진보 언론까지도 나중에 나중에 이제 진보 언론들도 쭉 따라오면서 네. 한마디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윤미향 죄 찾아내기가 모두가 다 숙제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이제 윤미향이라는 사람은 그 한평생을 사실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들을 위해서 싸우고 또 그것을 밝혀내는데 온 청춘을 다 바친 사람이 갑자기 이제 도덕적으로 네. 완전히 이제 타락한 사람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언론이 수사기관보다 먼저 그냥 기소를 한 셈이 돼버렸어요. 범죄자로 만들었죠. 범죄자 만들어서 한평생 온몸을 던진 유미연은 이제 완전 고통의 수렁 속에 빠져버렸는데,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재판이 한참 뒤에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네. 이게 뭐 착복은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결국은 이제 다 무죄가 돼버렸는데 횡령, 사기, 착복 다 무죄다 그런 거 없었다 됐고, 근데 어떤 기자도 정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고요. 네.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뭐저 당시 심정부터 좀 듣고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 때문에 사실은 제 주변 사람들이 더 큰 고통도 겪었고, 우리 할머니들에게 천사라 불렸던 우리 손영민 소장님은 목숨을 끊었고, 그러니까요. 참. 그리고 할머니들의 그 피나는 노력은 주체적인 운동가가 아니라 윤미향에게 끌려다닌 사기당한 그냥 내 할매로 변해졌고, 그리고 제 딸은 평생 그냥 낳기만 했지, 할머니 외할머니 손에서 크면서 엄마 사랑도 못 받고 자랐는데 자기가 알아서 자기 길 개척해서 갔더니 후원금으로 무슨 유학하는 이상한 딸로 취급받아서 미국 그 동포사회 한 50여 명의 한국의 기자들이 몰려왔대요. 아이고. 여기 윤미향 딸 차는 뭐 몰고 다니느냐, 집은 어떤 집에 아이고. 살고 있느냐, 차 없습니다, 전차 타고 다닙니다, 뭐 등등 했더니 그냥 그런 애였나요? 이미 발칵 뒤집어 놓고 가버리고 사과 없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고통을 끝내는 거, 그건 내가 이것을 내 삶을 정리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고통을 정리하는 것까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갖게 그들이 만들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결국은 제가 살아야겠다,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김복동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맡기고 간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가시기 직전에 그때까지 모으셨던 5천만 원 전 재산을 제일조선학교 장학금을 내주시고 가셨거든요. 예. 근데 그때 그 다른 어떤 한 영상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분에게 이거 좀 찍어라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뭔가 미래를 예견하신 듯이. 그런 할머니의 마음들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 14살에 끌려가서 22살에 돌아와서 목숨을 포기할 만도 한데 평생을 또 인권운동으로 살았던 김복동 할머니에게 내가 죽어서 할 말이라도 있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겠다. 결국은 할머니들이 저를 살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봐도 참 참담했지만 또 그건 어쩔 수 없이 분단된 현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이 운동을 한다라는 것조차도 종북주의로 낙인 찍히는 어떤 이런 현실에서 내가 감내하고 극복하면서 역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당시에 이런 일이 불거지게 된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아까 극우들 단체들 입장에서는 그 위안부 문제 또 네. 소녀상을 공격하는 것처럼 정의연을 공격하고 윤미향을 공격해서 전체 도덕성에 충격을 네. 줌으로써 이 다 운동을 엎어버리려고 했던 네. 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 점도 우리가 이제 지적은 하긴 해야죠. 왜냐하면 당시에 시민운동에서 개인 계좌와 그 시민단체의 계좌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이 사용되어지고 또 돈이 들어왔다가 또 제대로 집행은 됐다 할지라도 투명한 그 처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런 것들을 부족하게 함으로써 그건 일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 회계상의 오류, 회계상의 예. 부족함 예. 그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저희 4명, 근데 5명이 그 많은 일을 해내면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럼요. 갖고 있는 또 한계이기도 네. 한데 예. 그러면서 활동가들이 아주 뭐 100만 원, 120만 원 받으면서 네. 그러면서도 매월 그 120만 원을 받으면 10,000원을 후원하고 예. 그 단체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30만 원부터 활동비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그걸 받는 것조차도 죄송스러워서 왜냐면 이 운동을 하는 선배님들에게 네. 죄송스러워서 강연료 또 책을 내서 인쇄 받으면 그걸 기부한 게 검찰에 횡령했다고 한 금액보다 1억보다 더 많은 더 많아 금액을 버렸군요. 그 시기에 기부했다는 것도 예. 어디 누군가 그걸 자랑하면서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실들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 활동가들 중에 뭐 기소유예 당하거나 끌려가서 신문 받거나 조사받거나 했던 친구들도 대부분 자기들이 받아야 될 응당한 대가를 오히려 운동에 기부한 것 이런 것이 마치 사기친 것처럼 이렇게 둔갑했던 사실들 이런 거는 명확하게 이 운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기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할머니들에게 우리에게 보내준 천사라고 네. 하셨던 손영미 소장님 네. 말씀 잠깐 했었는데 그분이야말로 이제 도덕성을 생명으로 온몸을 던져서 활동해 오시다가 너무 큰 상처를 입고 그래서 그걸 못 견뎌 하시면서 좀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최근에 곽상도 무죄 저는 받았잖아요. 곽상도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요. 예. 우리 손영미 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 사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당신이 목숨을 끊었는지 잘 모르죠. 몰랐어요. 예. 왜냐하면 뭐 경찰이만 알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정보를 곽상도는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그것도 그 경찰도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보를 예. 어떻게 줬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타임테이블까지 네. 어떻게 자기 자신을 목숨을 거뒀는지 마치 신나서 한 사람의 생명이 죽음을 평생을 할머니들을 위해 살다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해드리고 쉼터에서 네, 이제, 예. 돌봐드리고 또 운동에 함께 동행하고 했던 그 여성의 죽음을 마치 배우의 윤미향이 있는 것처럼 윤미향이 죽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면서 했던 우리 소장님 그 죽음에 저는 곽상도는 반드시 사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길어놓 할머니는 우리 소장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줘요. 당뇨 환자는 당뇨 환자대로 우리 김복동 할머니 깐깐한 할머니 성격대로 그 할머니들과 함께 살면서 진짜 아무나 할 수 그 없습니다. 할머니들을 참 너무 지극정성으로 네. 보살피고 저도 케어했는데 정말 감동했거든요. 예. 근데 정말.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했던 일들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윤미향과 공모해서 할머니들이 강제로 기부하게 하고 음. 할머니들이 나오는 지원금을 본인이 횡령했다. 이런 그러면서 검찰이 내건 사진은 할머니들이 연세가 드셔서 은행을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지원금이 나오면 소장을 불러요. 소장 가서 돈 좀 찾아와. 현금을 가지고 할머니들은 쓰시니까. 그러니까요. 그 CD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을 뒤에서 사진을 CCTV에서 딱 캡처해서 내걸면서 마치 무슨 범죄 현장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손영미 소장님을 몰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어떤 심정으로 쉼터에 살면서 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활동가들은 또 위안부 피해자들 어떤 마음으로 돌보고 살았는지 알 턱이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활동가에게 마치 사기꾼, 세상에서 다시 없는 범죄자의 모습을 들씌워서 언론이 보도하고 24시간 카메라들이 그 쉼터 앞에서 사진기를 찍어댔거든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너무 무서워요. 집 바깥을 못 나가겠어요. 카메라 불이 번쩍일 때마다 총구가 번덕이는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결국은 떠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휴, 참 마지막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의원이 아닌 활동가로 돌아왔죠. 네. 네, 돌아오셨고, 근데 정의원 활동도 하고 계실 건데 아무튼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났어요. 아, 네. 그래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향후 어떻게 좀 지내려고 하시는지, 활동하시는지 이런 내용 좀 마무리 이야기 좀 네. 해주실까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추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피해자들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뛸 텐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손잡아서 동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분노는 과거에 머무는 감정이 아니죠. 인간의 존엄이 폭력에 의해 어떻게 유린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죄는 끝나지 않았고요. 책임은 아직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녀상은 단순한 동상이 아니죠. 침묵을 강요당했던 이들의 목소리이며 역사를 지우려는 힘에 맞선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소녀상을 지키는 것은 같은 범죄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를 단단히 붙드는 일일 셈이죠. 철거 요구가 반복될수록 그 자리에 소녀상이 왜 서 있는지를 더욱 분명해진다 할 것입니다. 역사는 저절로 바로 서지 않습니다. 지키려는 사람이 있을 때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나와주신 윤미향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